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반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경제적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각자가 어떤 수준에서 돈을 다루고 있는가, 즉 부의 단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에는 분명한 7단계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모른 채 같은 자리를 맴돌죠. 지금부터 이 부의 7단계가 무엇이고 각 단계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1단계, 생존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삶 전체가 버티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먼저 떠오르고 계산이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식비, 교통비, 공과금 같은 기본적인 지출도 항상 신경을 써야 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바로 위기가 됩니다. 이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돈도, 마음도 모두 빠듯하죠. 일을 하고 있어도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이 들쑥날쑥하거나 언제라도 끊길 수 있는 구조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 계획을 세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빚이 쉽게 생깁니다. 생활비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빌린 돈이 다음 달 부담으로 돌아오고 그 부담을 줄이려다 또 다른 빚이 생기는 식의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단계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구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크게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움직임, 지출 흐름을 한번 적어보는 것, 하루에 몇백 원이라도 남겨보는 것, 혹은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작은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가능한 변화부터 시작하는 게 핵심입니다. 생존 단계는 누구에게나 버겁지만 방향이 조금만 바뀌어도 흐름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탈출은 시간이 걸리지만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버팀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생활비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아직 여유롭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집세나 공과금은 제때 낼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마음이 바로 불안해지죠. 겉에서 보기엔 생활이 안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작은 실수나 변수에도 흔들릴 수 있어 늘 긴장하며 지출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안정과 불안 사이를 반복적으로 오간다는 점입니다. 어떤 달은 조금 숨통이 트이지만 다음 달에는 다시 빠듯해져 아래 단계로 떨어질까 걱정이 생기곤 합니다. 빚이 남아있다면 최소 상환은 가능하지만 빚이 생활을 완전히 벗어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팀 단계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소득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해 볼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축이나 투자를 시도해보고 싶지만 가진 돈이 많지 않아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마음도 공존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지금 가진 범위 안에서 꾸준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액이라도 남겨보는 습관, 지출 흐름을 의식적으로 살펴보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소득 기회를 천천히 탐색하는 행동들이 모두 다음 단계로 향하는 기반이 됩니다. 완전한 안정은 아니지만 이 시기를 잘 관리하면 확실히 더 나은 단계로 올라갈 준비가 갖춰집니다. 3단계는 안정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 생활이 눈에 띄게 편해집니다. 기본적인 지출을 큰 스트레스 없이 처리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비용이 생겨도 바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상금이 조금씩 쌓이고 돈이 들어오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생활 자체도 이전보다 훨씬 정돈됩니다. 식비나 교통비처럼 반복되는 비용을 예측할 수 있고 지출 계획을 세우면 대부분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통제감 덕분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생활 속 작은 선택들도 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미래 대비가 현실적인 계획이 됩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거나 비상자금을 체계적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해지고 돈을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다뤄야 하는지 감각도 생겨나요.
하지만 안정 단계가 완전한 안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사건이 몇 번만 겹쳐도 다시 아래 단계로 내려갈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균형을 꾸준히 유지하고 수입을 조금씩 늘릴 수 있는 기회나 지출 구조를 더 단순하게 만드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개선들이 쌓여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4단계는 보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단순히 생활이 안정적인 수준을 넘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안전판이 생깁니다. 기본 지출은 물론이고 갑작스러운 수리비나 의료비 같은 부담도 대부분 감당할 수 있어 돈에 대한 긴장감이 이전보다 확실히 줄어듭니다. 비상금 역시 몇 달을 버티는 수준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의 특징은 지금 상황이 무너져도 한동안은 괜찮다는 확신입니다. 일을 잠시 쉬게 되거나 갑작스러운 소득 변화가 생겨도 그동안 쌓아둔 자산과 계획 덕분에 이전처럼 급격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험, 예비 비용, 투자 등 여러 방어 장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뚜렷하게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생활 수준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고장나기만 기다리던 물건을 미리 교체할 수 있고 필요한 교육이나 건강 관리에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죠. 여유가 있다고 과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조금씩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완 단계도 아직 완전한 자유는 아닙니다. 여전히 일을 해야 하고 큰 변화가 길게 이어지면 아래 단계로 내려갈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지금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 단계가 단단해질수록 다음 단계에서 말하는 진짜 독립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5단계는 독립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 돈이 더 이상 당장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일을 계속하더라도 내일 그만두게 된다 해도 생활이 흔들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죠. 그 이유는 소득의 중심이 노력해서 버는 돈에서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투자 수익, 임대료, 소규모 사업 수익 등 꾸준히 흐르는 소득이 생활비 대부분을 충당할 만큼 자리 잡습니다. 이 단계의 가장 큰 변화는 선택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이유가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싫어도 해야 하는 일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로 전환되며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주도권이 확실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생활의 안정감도 깊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도 큰 충격 없이 처리할 수 있고 자신의 시간 일부를 취미나 배움, 건강관리 같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 단계가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의 흐름을 꾸준히 관리해야 하며 잘못된 투자나 경제가 크게 변하면 지금의 안정이 깨질 위험도 있습니다. 독립 단계는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첫 기반입니다. 이 기반이 단단해질수록 다음 단계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6단계는 자유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 돈이 삶의 중심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일을 계속하든 멈추든 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하루의 일정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아침에 무엇을 해야 하지 보다 오늘은 무엇을 하고 싶지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생활비는 이미 안정적인 자산과 수동소득으로 충분히 충당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시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큼 정신적인 부담이 크게 줄고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과시보다는 진짜 나에게 맞는 생활 방식에 집중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여행과 경험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조용한 일상을 즐기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자연스레 투자합니다. 건강, 배움, 관계처럼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부분에 아낌없이 시간을 쓸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물론 자유 단계라고 해서 완전한 방임은 아닙니다.
현재의 안정이 유지되도록 자산 흐름을 꾸준히 점검하는 최소한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관리조차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삶을 더 잘 설계하기 위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결국 자유 단계는 돈에서 벗어나 나 중심의 삶을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기반이 단단해질수록 마지막 단계인 풍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준비가 갖춰지게 됩니다. 7단계는 풍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돈이 생활 유지의 수단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선택하게 해주는 자원이 됩니다. 필요한 것은 이미 갖추고 있고 자산이 자연스럽게 불어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무언가를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에 자원을 자유롭게 투입할 수 있는 상태죠. 이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입니다. 원하면 여러 사업을 펼칠 수도 있고 조용히 투자만 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지원하거나 사회적 변화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부를 활용하는 방식도 훨씬 다양해집니다. 생활은 매우 안정적이며 시간과 에너지를 완전히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 배움, 창작, 기부 등 어떤 선택도 돈 때문에 제약받지 않고 삶의 질을 스스로 설계할 자유가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풍요 단계가 단순히 많은 돈을 가진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의미 있게 쓰이려면 명확한 기준과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만족을 넘어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을 남길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요 단계는 돈이 아닌 삶의 방향과 영향력이 중심이 되는 단계입니다. 부는 목적이 아니라 더 넓은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죠. 결국 부의 7단계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사람마다 출발선은 다르지만 중요한 건 현재 위치가 아니라 방향이며 변화는 거창한 결심보다도 지출을 한번 정리해보고 작은 금액이라도 남겨보고 새로운 기회를 조금씩 시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 단계씩 올라가는 과정만으로도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고 비교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여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며 그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 당신을 원하는 삶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